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1승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LNG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캐파를 좀 늘리고 확장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승도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시장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일단 LNG 같은 경우 2040년까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좀 노려서 관련된 실적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탄소 배출이 감소를 하고 있죠. 때문에 LNG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기저제 업체들에 대한 업황이 조금 다소 묻힌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전환점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LNG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에너지 패권에 대한 어떤 싸움도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사실 중동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이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석유부터 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의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이 부분을 물려받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려받았다라기보다 원래 좀 석유랑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숨겼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시장에서도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1승은 어떻게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설정이 될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승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윗꼬리가 출현을 해주었죠. 그만큼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다.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승은 대표적으로 LNG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매가 돌게 되면 천연가스부터 해서 LNG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121선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121선 구간에서의 저항이 과연 출현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측면 보게 되면 근한달 동안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급에서는 아직까지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집세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1승이나 대강 성광밴드 같은 종목을 분석을 드릴 때 주가 상승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 조선 기자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사이클이 돌게 되면 1승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에너지 순환매였습니다. 이 에너지 순환매를 통해서 결국에 전력난 때문에 천연가스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LNG도 모멘텀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LNG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1승 역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2040년 이후로도 글로벌 LNG 수요 50%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산업용 에너지원 전환을 가속화하고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LNG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40년까지 수요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동남아시아 시장을 제가 GDP 성장률을 좀 비교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GDP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이 중요하다. 좀 이런 관점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LNG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상승을 해야 되죠. 현재 유가가 한 82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 90불 초반대까지만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LNG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LNG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고 1승도 여기에 탑승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을 알아봐야겠죠.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한 1377원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이 환율 자체가.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400원 정도까지 좀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다시금 커질 수 있다. 최대 수출주가 수혜주가 수출주죠.
반도체도 뽑히고 조선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뽑히는 상황인데 기자재 업체들도 수출주기 때문에 수혜주로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사실은 금리 인하죠. CPI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7월 11일 날 예측치랑 실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미 실제가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유가에도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어떤 원리가 될 수 있겠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LNG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자재 업체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무역 수지가 7월 12일 그리고 소매 판매가 7월 15일 7월 31일이 이제 제조업 지표입니다. 하나하나 나오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 물꼬를 좀 잘 터야겠죠. 첫 번째에서 지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제조업 지표까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 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상승하면 시장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럼 환율이 상승할 수 있겠죠. 결국에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자리 잡혀지는 거고, 고유가 고환율에 의해서 최대 수혜주가 또 될 수 있는 게 기자재 업체들이기 때문에 일승 역시 증가하는 LNG 모멘텀과 더불어서 조선 사이클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일승이 최근에 나왔던 상승은 시추 관련된 테마와 엮여주면서 기자재 업체인 일승이 주가 상승 트리거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총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해 석유가스 시추 테마가 있죠. 자, 이 부분에 경제성이 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다른 것은 바로 조선 사이클입니다. 조선 사이클이죠.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장은 조선주로 관심이 쏠릴 확률이 높다. 최근 들어서 선가지수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성가에 대한 기조와 함께 실적이 베이스가 되면 조선 3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순환매도 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트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겠죠. 특히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천연가스 수요까지 왔습니다. 이제 천연가스가 원전보다 싸다. 그래서 천연가스도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왔기 때문에 천연가스 다음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LNG가 있다. 그래서 LNG 모멘텀을 받게 되면 일승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기조와 에너지 순환매를 좀 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일승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